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당시 경찰관이 몸에 차고 있던 바디캠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총격 사건 전후로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오는 12월쯤 최종 권장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9년을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LA시 의회에서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들도 함께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타겟에서만 집중적인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자택에서는 15,000달러가 넘는 물품들이 발견됐습니다. 근대오정의 간판 전웅태가 가볍게 결승에 진출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서창환도 함께 결승에 올라 내일 새벽 동반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벌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당시 현장 경찰관이 몸에 차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총격 사건 전후로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 경찰관이 지붕에 올라가 볼 테니까 자신을 들어달라고 동료에게 요청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이 시작되기 50초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지붕에 팔을 짚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곧바로 내려와서는 순찰차로 뛰어갑니다. 범인 크룩스가 소총을 자신에게 겨누자 후퇴를 한 겁니다. 크룩스는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This close, bro. Dude, he turned around on me. He's straight up. 이후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이 크룩스를 제거했지만 경찰들은 그 정보를 모르고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제압할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He's laying down. He's on our next building over. Right after the gap. He's got glasses, long hair. 나중에 지붕에서 크룩스가 숨진 걸 발견하고 나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못합니다. Did he get himself, Mike, or did they get him from over here? 이 영상들은 전체 경호 책임을 맡은 비밀경호국과 주변 경호 책임을 맡은 지역경찰 간의 사건 전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I told them they need to post the guys over here. I told them that the Secret Service. I told them that Tuesday.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부실 경호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FAFSA 양식이 각종 오류로 인한 부작용으로 공개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신청서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 양식 제공이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026 학년도 FAFSA 양식은 10월이 아닌 12월 1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인 공개와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사용하기 쉬운 신청 양식을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했던 새로운 신청 양식은 각종 오류로 대학들의 재정 지원 통보가 지연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입니다. LAUSD는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2월쯤 최종 권장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반대 2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을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 행정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가 휴대폰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 시행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79년을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LA 시의회에서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바친 한인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선포식에는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들도 함께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꽹과리와 징, 장고 등 한국 전통악기가 흥겨운 장단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나라를 되찾을 당시 선조들의 의상을 갖춰 입은 한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시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경축하는 LA 시의회 선포식입니다. Characters have a special meaning. So Kwang means light, hope means restoration, and Char means holiday. So the Korean word for Korean Independence Day symbolizes renewal and restoration. 오늘 선포식은 한인 존리 LA시 의원이 주도해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그리고 광복회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8월 15일을 한국의 독립기념일로 인정하고 나라를 되찾은 일에 몸바친 한인 순국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It's also about Korean American history because Los Angele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letting the world know about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Korea as its own independent country. So being able to express my pride as an American and a Korean through these kind of activities is really an opportunity.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시청에서 유례 없는 공연을 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을 알리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국위 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식에 참석한 여러 시의원들과 주류 인사들도 대한민국을 되찾은 뜻깊은 날인 광복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늘 LA시청의 광복절 선포식에 이어 오늘 15일에는 한인단체들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 함께 모여 가슴 벅찬 광복 79주년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능적인 수법으로 타겟에서만 집중적인 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일 40세 후안 파블로 릴의 자택을 덮쳐 그를 체포했으며 자택에서 15,000달러가 넘는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후안 파블로 릴은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물건의 바코드를 바꾸는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의 바코드를 미리 준비해 바꿔치기 한 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속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후안 파블로 릴은 훔친 물건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포시마크 등 리셀러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안 파블로 릴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사 중인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민들의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얼바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그린트리와 코랄트리 레인 지역 주택가로 출동했습니다. 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한 남성이 집 밖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을 받은 남성과 흉기에 찔린 여성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에 사살된 남성은 37세 폴 파비아 몬타저로 확인됐으며 이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그의 어머니로 올해 72세의 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사건의 발단이 됐지만 칼부림으로 번진 원인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한 남성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수배됐습니다. LA 경찰은 어젯밤 11시 10분쯤 마체테, 정글용 대형 칼을 휘두르는 남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 남성은 목 부분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로스앤젤레스와 유가 교차로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체포에 나섰지만 용의자는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아는 사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용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운용 문제로 전 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LA와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모두 5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미주 노선의 경우 짧게는 2시간 40분부터 길게는 12시간 25분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LA 노선의 경우 모든 출발과 도착 시간이 오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또 기체 정비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임박한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영향을 받는 승객들에 대해 항공권 날짜 변경과 전액 환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짜 변경은 기존 일정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항공편 중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근대 5종의 간판 전웅태가 가볍게 결승에 진출해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서창환도 함께 결승에 올라 오늘 동반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파리에서 김영열 기자입니다. 첫날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2승 13패 전체 4위로 산뜻하게 출발한 전웅태는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펼쳐진 준결승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승마에서 장애물 2개를 떨어뜨렸지만 승마 만점을 받은 후배 서창환에 이어 조 4위를 달렸고 펜싱 보너스 라운드에서도 2점을 추가했습니다. 첫 올림픽 무대에서 조금 긴장한 서창환을 달래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수영 자유형 200m에서 서창환과 선두 경쟁 끝에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우리 선수 2명이 공동 선두가 돼 사격과 달리기를 결합한 마지막 종목 레이저런은 둘이 함께 가장 먼저 출발한 가운데 전웅태는 결승전을 대비해 가볍게 뛰면서도 선두권을 유지하며 1위 일본 사토와 거의 비슷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준결승 B조 2위로 조 9위까지 전체 1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가볍게 따냈습니다. 라운드를 오늘 익히는 그런 순간이 됐다면 내일은 정말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경기 하겠습니다. 서창환은 레이저런에서 조 5위로 순위가 조금 밀렸지만 무난히 결승에 올라 전웅태와 동반 메달의 꿈을 키웠습니다. 웅태 형과 좋은 성적으로 꼭 포디움에 올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부에선 세계 1위 성승민과 베테랑 김선우가 오늘 오후 준결승을 시작으로 금빛 피날레를 향한 질주에 나섭니다. 베르사유에서 SBS 김영렬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3라운드에서 양희영 선수가 공동 11위에 올라 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동메달이 가능한 3위 그룹과 4타 차로 쉽지는 않지만 역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양희영은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앞세워 초반부터 여러 차례 버디 기회를 잡았지만 퍼팅이 받쳐주지 않아 전반에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후반 들면서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파4 10번 홀에서는 세컨샷을 핀 1.7m에 붙이며 가볍게 한타를 줄였고 파3 11번 홀에서는 5.7m 버디 퍼트를 과감하게 홀에 떨구며 또 한타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홀에서 보기를 범한 뒤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버디 퍼트는 번번이 들어갈 듯 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파5 18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메달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며 한 타를 더 줄인 양희영은 중간 합계 3언더파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등 선두 그룹과는 6타나 차이가 나지만 동메달이 가능한 3위 그룹과는 4타 차여서 쉽지는 않아도 역전 가능권에 자리했습니다. 감 조금씩 이제 살려가는 것 같고 메달 너무 따고 싶고요. 진짜 힘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만 하고 있어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샷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양희영은 반드시 C상대에 서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탁구가 중국에 지면서 단체전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요즘 국민 삐약이로 불리는 에이스 신유빈 선수는 또 하나의 메달을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파리에서 하성용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 2, 3위가 총출동한 중국은 역시 강했습니다. 준결승 1번 주자로 나선 신유빈 전지희 복식조가 선전했지만 3대1로 첫 경기를 내줬고 단식에서도 이은혜와 전지희가 잇따라져 우리 팀은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실효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달을 따낼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내일 독일과 3, 4위전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단체전 메달을 향해 다시 힘찬 스매시를 날립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단체전 8강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겼던 독일과 3년 만의 리턴 매치입니다. 도쿄에선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혼합복식 동메달에 이어 단식 4위에 오르며 확실한 에이스로 성장한 20살 막내 신유빈은 통쾌한 선옥과 함께 멋진 마무리를 꿈꿉니다. 신유빈이 동메달을 추가하면 한국 여자 탁구 선수론 1992년 현정화 이후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2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인데요. 모든 걸 쏟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1살 맏언니 전지희와 29살 이은혜까지 똘똘 뭉친 여자 대표팀은 후회 없는 마지막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평생 생각을 났을 때도 좋은 추억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SBS 하성룡입니다. 흔히 브레이크 댄스로도 불리는 브레이킹이 이번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는데요. 비보이계의 전설로 통하는 세계적인 스타 홍텐, 김홍열 선수가 출전해 메달에 도전합니다. 파리에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설치된 브레이킹 경기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명소가 젊음과 자유분방함을 상징하는 스포츠 브레이킹의 무대로 변신한 겁니다. DJ가 무작위로 트는 음악에 따라 1대1 댄스 배틀을 진행해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닉네임 홍텐, 김홍열 선수가 출전해 내일 밤 열리는 남자부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김홍열은 브레이킹의 세계 선수권격인 최고 권위 대회를 3차례나 그것도 2000년대와 2010년대, 2020년대에 거쳐 재패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984년생으로 곧 40살 불혹을 앞둔 김홍열은 참가 선수 가운데 최고령이지만 최종 예선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기량은 여전합니다. 어린 친구들 겨누는 거 부담도 많이 되는데 저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도 돼가지고 영향 많이 받고 좋습니다. 4년 뒤 LA 올림픽에는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김홍열에게는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무대입니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종목에 들어온 순간 이 순간이 있게 돼가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진짜 즐겨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최대한 즐겨보려고요. 홍텐 김홍열은 내일 밤 이곳 콩코드 광장에서 자신의 25년 커리어에 화려한 피날레를 꿈꾸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브라질에서 62명을 태운 중형 여객기가 도심 주택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숨진 걸로 조사됐는데 한국인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사고 원인과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주택가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1시 25분 브라질 파라나주 카스카베우를 떠나 상파울루주 과를류스로 향하던 중형 여객기가
비네두 지역의 주택가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락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58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추락 지점 근처에서 주민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sal de senhores, que é bem conhecido aqui na capela. Assim, eu apavorado, sem saber o que fazer, muito nervoso, eu pulei o muro. 추락한 여객기는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보이패스 항공사 소유로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상공에서 화염과 함께 동력을 잃고 몇 바퀴 돌며 급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E parece que todos morreram. Eu queria pedir um minuto de silêncio para as vítimas. 당국은 현장 수습과 사망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어젯밤 일본 수도권에서는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대 지진주의보를 발령했고 기시다 총리는 예정된 해외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7시 57분쯤 일본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가나가와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장에 책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도쿄에서도 진도 3에서 4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NHK는 쓰나미 우려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진원 위치 등을 볼 때 그제 강진 이후 제기된 거대 지진 발생 우려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수도권 서쪽에서 규슈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난다는 대형 지진으로 30년 이내 발생 확률이 80%까지 예측됐습니다.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2만 명이 숨질 걸로 예상됐습니다. 대형 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시다 총리는 출발 예정이던 중앙아시아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1週間程度は国内にとどまり、政府としての対応や情報の発信に万全を期すべきであると判断をいたしました。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인이 운영하는 빨래방에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 한 음식점에서 직원 한 명이 A형 감염에 감염돼 보건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아자이 리틀 도쿄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A형 감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사이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손님들은 A형 감염 면역이 없다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올해도 다시 한번 전국 최고 리조트 카지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USA 투데이는 올해도 라스베가스 이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 부분 수상 후보에 페창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해 가장 좋아하는 곳에 매일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롱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빨래방에서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제 새벽 2시 40분쯤 170 스트리트와 칼리지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빨래방에 30대 남성이 들어와 두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장은 도주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뉴저지 시티 대학교가 해킹을 당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시티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금융정보 등이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해킹이 발생한 지 약 7주 뒤에 해당 사실을 공개해 대응이 늦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한복의 미를 알리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스미스소니언재단은 한국 추석을 기념해 오는 9월 21일 추석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대체 왜 유행인 걸까요?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새를 흉내내는 것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오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꼭 새가 앉아있는 듯하죠. 여기에 울음소리를 더하거나 팔을 날개처럼 퍼덕대기까지 하면 더욱 그럴듯합니다.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자유로운 새가 될래요. 요즘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주장과 함께 새 흉내를 내는 중국 대학생들의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학업, 구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반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불안감이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겠지만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죽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네요. 이 날씨에 웬 코트를 입었나 했네요. 하도 능숙하게 차문을 열기에 일행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배고픈 불곰이 먹을 걸 찾아 내려온 건데요. 기껏 차문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던 건지 바로 주차장 한켠에 있던 쓰레기차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차량 주인들의 운이 아주 좋았다면서 곰의 출현이 잦아지는 만큼 차 안에 곰을 유인할 음식 등을 두지 말고 항상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 북서부의 한 건물 외벽에 수상한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돌멩이와 그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염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CCTV로 구성됐는데요. 알고 보니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새 작품이라고 하네요. 뱅크시는 이번에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작품을 찍어 올리기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화 사회의 폐해를 나타낸 것 같다. 팔레스타인 등지에 주로 서식하는 염소의 이미지를 빌어 오늘날 중동 위기를 표현한 것 같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밤새 등장한 뱅크시의 벽화를 깜짝 선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현재 벽화가 공공에 방치된 상태라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하네요. 요즘은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시대죠. 쓰레기 분리수거에 음식 배달 등 의뢰하는 것도 가지각색인데 이런 것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 남성이 분주한 발걸음으로 산을 오릅니다. 느긋하게 관광이나 하러 온 건 확실히 아닌 듯하죠. 이 남성은 중국의 심부름 대행업자인데요. 허난성의 한 산꼭대기에 걸어놨던 이른바 사랑의 자물쇠를 끊어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의뢰한 고객과 영상통화까지 하며 문제의 자물쇠를 찾아낸 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데요. 이후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를 완전히 녹여버리면 끝! 고객의 요청대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부술 사랑의 자물쇠가 또 있다며 의뢰 문의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국립공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놀러 온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뒤에 악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 도중 우연히 풀숲에서 악어를 발견하자 놓치지 않고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사진이 욕심나도 야생 악어 코앞에 아이들을 두다니 부모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악어는 물 밖에서도 평균 시속 15km의 속도로 돌진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한 주유소입니다. 주유를 마친 흰색 차가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러고 가면 어떡하나요?
주유 호스를 꽂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주유기가 쓰러지며 불이 납니다. 바닥에 닿은 충격으로 불꽃이 일어 기름에 옮겨 붙은 건데요. 빠르게 번진 불길에 주변 차들이 황급히 피했고 주유소 직원이 화재 진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주유소 측은 문제의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